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축년 그랬을 때 신축이란 말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흰 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소는 온유하고 그리고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성실하다고 합니다. 금년 한 해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소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가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3가지 강의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그 3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남녀는 생각과 구조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시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각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외향적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어나서 누가 어떻게 키웠는가에 따라서 그 양육의 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형성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질과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교육의 정도, 그리고 가정에서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가정과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집단 무의식은 어땠는지, 여러 가지 환경 요건들이 다 결합되어서 우리는 독특한 존재, 곧 유니크니스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특한 존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풍성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그것은 또 다른 사람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사물을 보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 3가지 관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성향과 그리고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보거나 또 사건이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매우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짙은 그런 그린색의 색안경, 선글라스를 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물을 다 보긴 보지만 짙은 그린색의 색깔이 전체를 덮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은 서로 다 각기 다른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을 보는 렌즈, 관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렌즈가 잘 만들어졌으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 똑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좋은 안경은 사물을 그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렌즈가 깨어지거나 또는 잘못 굴곡이 되었다면 그 사물을 과장하게 보거나 또는 잘못되게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지존파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지존파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생매장하고 어떤 경우는 태워서 죽이고 인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범행 대상이 누구냐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첫째는 부자, 강남의 야타족과 오렌지족이 범행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잡아서 그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폭행하고 그리고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납치한 사람들은 사실은 다 부자도 아닌 사람들을 납치해놓고 부자를 증오하는 말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남에 있는 야타족 다 죽이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원통하다,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범행의 두목격이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어릴 때 공부도 잘했던 아주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공부도 잘했던 사람인데 근데 성장하면서 돈이 없어서 그 다음 학교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원통한 마음이 들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사람을 보는 렌즈가 깨어지고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옳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과 기질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흔적에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상처가 있거나 또는 결핍된 성장의 장애가 있었거나 또는 유기된 경험이 있었거나 심한 체벌이나 또는 실패나 컴플렉스나 열등의식이 강했다면 그 사람의 렌즈는 깨어지게 되거나 굴곡되거나 또는 잘못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신학생은 어릴 때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시골 사람이었고 산골 처녀였는데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임신도 하고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남편에게 계속 얻어맞고 남편의 술주정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태어난 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 난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릴 때 아버지의 주사나 폭행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장했는데 자기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똑같은 케이스로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됐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술주정에 심했던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생 스라이는 아들이 하나 있고 이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 과부로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데 출장소 소장이 한 사람 새로 부임했는데 이 사람은 대학까지 나오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부인을 잃고 혼자 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사랑 고백을 하고 함께 결혼해 줄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가 되었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선뜻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중학교도 간신히 나왔고 어릴 때 학대받았던 사람인데 저렇게 훌륭하고 준수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또 결혼한 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심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신학교까지 와서 공부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열등의식과 컴플렉스는 인생길을 막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유기된 경험이 있었거나 또는 심한 체벌이나 학대를 받았거나 성장 결핍을 당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심한 컴플렉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굴곡된 판단과 생각을 갖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면서 인생의 길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또 인생의 굴곡된 길을 갔을 때는 반드시 잘못된 그런 관점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 상처가 많았거나 그리고 또 마음의 고통과 학대의 경험, 유기된 경험, 그러면서 힘들었던 삶의 상처들은 우리로 하여금 확대 해석을 하거나 또는 과장되게 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확대 해석과 과장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볼 때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보다 내가 보는 것보다 더 크게 해석을 하게 되거나 또는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는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없애버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별 문제도 아닌데 렌즈가 끼어진 사람들은 확대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떠버리게 돼서 매사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될 때가 많고
일을 그르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굴절되고 깨어진 렌즈는 사물을 옳게 보지 못하고 비틀어 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불편함과 그리고 불행과 불평을 많이 늘어놓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명은 돌아와서 그 땅은 악한 땅이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부정적 생각, 패배의식이 가득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도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굴절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불안하고 늘 옳지 않은 편에 서기 때문에 자기 지지 집단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삼각화,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삼각화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나와 너 사이에 직접 대화해도 될 것을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를 자기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를 자기 생각을 더 굳건하게 만들려고 하는 심리적인 역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대화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기면 아이를 동원합니다. 야, 네 아버지 왜 그러니? 또는 너네 엄마 왜 그러니? 이렇게 아이를 끌어들여서 자기 지지 집단으로 아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제3자된 입장에서 보면 엄마와 아빠 누구를 지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부모가 지지 집단 삼각화를 만들어내게 되면 아이들은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지나간 삶의 경험에서 상처되고 아픈 것들이 또다시 불행을 잘못 해석하게 해서 더 큰 불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된 잘못된 생각, 굴절된 렌즈를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되면 다 불행하고 다 잘못되고 다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사람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 사건을 만날 때 내가 이것을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다른 것을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인정하고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풍요롭기 때문이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스펙트럼을 넓고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0세부터 3세, 0세부터 9세까지 아이들은 어떤 발달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길은 이어지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행복한 가정을 위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점차 차근차근 행복한 가정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